김장 300포기 못 맞추면 며느리 자격도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 모셔진 갑오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식탁 옆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쾅! 조상 대대로 내려왔다던 항아리는 허무하게 금이 가더니 시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피와 소금에 절어 망가진 제 두 손보다 깨진 항아리를 먼저 부여잡던 그 집 사람들. 그 순간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진짜 이 집안의 갑오였는지 보여주겠다고요.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은희는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침실에는 젖은 수건과 빈 약통들이 널려 있었고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 나문이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 올려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자. 열이 너무 오래 안 내려. 39도까지 올랐잖아. 괜찮아. 조금만 더 쉬면 나을 거야.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은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문이 물컵을 들어 은희의 입가에 대었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셔. 탈수되면 더 위험해. 고마워. 은희가 간신히 몇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요란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은희야, 지금 당장 내려와.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희의 몸 상태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절인 배추 300포기가 방금 도착했어. 김장해야 하니까 지금 당장 내려와. 늦으면 배추 다 시들어. 300포기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100포기만 했잖아요. 올해는 친척들 몫까지 다 해줘야 해. 어서 오라고. 시간 없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나문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목소리가. 시어머니요. 김장하러 내려오래요. 지금 당신 이 상태로? 말도 안 돼. 나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0포기래요. 친척들 나눠줄 거라고 하시면서 당장 오라고. 은희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안 돼. 절대 안 가. 내가 전화해서 당신 아프다고 말씀드릴게. 나문이 은희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안 가면 평생 볶일 텐데 어떡해요. 작년에도 늦게 갔다고 얼마나 잔소리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래도 이 상태로는. 괜찮아요. 가서 빨리 끝내고 올게요. 어차피 김장은 하루면 끝나잖아요. 은희가 체념한 듯 옷장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얼굴이 너무 창백해. 괜찮아요. 약도 챙겨갈게요. 은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서 미소가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나문이 마지못해 짐을 챙겨 차에 실었습니다. 은희는 두꺼운 패딩과 담요를 가져갔습니다.
해열제와 감기약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못 버틸 것 같으면 바로 말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은희가 오한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담요를 목까지 둘러쌌는데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히터 틀게. 온도 올릴게. 나문이 히터를 최고 온도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은희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여보, 차 돌리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몸이 정말 안 좋다고 말씀드릴게. 아니야. 이미 와버렸는데. 그냥 가자. 어머니 화내시는 것보다 나아. 은희가 이불을 더욱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문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를 이 상태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거부하면 몇 달간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문과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1톤 트럭에서 내려진 거대한 절임 배추 더미가 마당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다 300폭이야? 작년보다 3배는 많은데. 나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걸 다 해요? 은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상에는 이미 동네 어르신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떠들썩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육이 접시마다 수북하게 담겨 있었고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은희를 보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왜 이제 와? 배추 다 마를 뻔했잖아. 얼마나 기다렸는데. 시어머니가 고무장갑 뭉치를 은희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차가 막혀서. 몸도 좀. 말은 그만하고 어서 옷 갈아입어. 이래야지. 시간 없다고.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은희가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려는데 고모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은희야, 우리는 무릎 관절이 다 나갔으니까 너는 배추 씻는 일부터 해. 세척이 제일 중요해. 물기도 다 빼야 하고. 젊은 사람이 고생해야지. 우리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만 할게. 미안하다. 고모들이 은희를 가장 고된 작업구역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은 명령이었습니다. 나문이 짐을 풀고 나와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희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작은아버지와 사촌 형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부엌이라면 집안 기둥이 흔들린다. 형부, 오랜만에 봤는데 술 한잔 해야지. 여자 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는 남자끼리. 사촌 형들이 나문의 양팔을 붙잡고 평상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잠깐, 저는 정말 아내가. 술 한잔 받아. 거절하면 안 돼. 형수님 혼자 충분히 해. 맞아. 요즘 여자들 다 능력 있다고 하잖아. 나문이 몇 번 일어나려 했지만 건장한 사촌 형들이 어깨를 누르며 물리적으로 주저앉혔습니다. 술잔을 억지로 채워 넣었습니다. 은희는 결국 혼자 차가운 지하수가 쏟아지는 수도가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배추를 씻어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우, 차가워. 얼음물 같네. 은희가 작게 신음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평상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희의 열이 더 올랐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손끝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왁자지껄한 술판 소음에 은희의 거친 숨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해가 저물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은희 주변에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이 쌓여가는 채방과 얼음장 같은 무릉덩이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떠드는 가족들과 어둠 속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홀로 노동하는 은희의 처절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노동이 시작된 지 5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희의 손등은 찬물과 습기 때문에 하얗게 불어올랐습니다. 고무 장갑 안으로 스며든 물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아야. 은희가 작게 신음하며 허리를 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배추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은희 앞으로 신우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은희를 향했습니다. 언니 뭐 하세요? 아, 우리 올케 고생하는 모습 좀 찍어둘게. 나중에 추억으로 보려고. 신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악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은희의 초췌한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올케는 이탈리아 물 먹더니 김장은 영 소질이 없네. 동작 느린 것 좀 봐. 언니 그런 말씀. 뭐 사실을 말한 건데. 라이브 방송도 해야겠다. SNS에 올릴 거거든. 신우이가 화면을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고모들이 나왔습니다. 은희가 힘겹게 버무린 양념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깊은 맛이 없어. 역시 밖으로만 돌던 애라 그래. 집안일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고모들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은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모님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아니야, 됐어. 우리가 손봐야겠네. 고모들이 은희를 밀어내며 양념통을 가져갔습니다. 은희가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은희가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 신우이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평상에서는 여전히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고모들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신우이가 창고 앞에 있던 굵은 소금 포대를 집어들었습니다. 헤헤. 신우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은희가 작업하던 김치 양념통에 소금을 한 주먹 가득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빨간 양념 위에 눈처럼 쌓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신우이가 낄낄거리며 재빨리 소금 포대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면서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간을 보러 온 시어머니가 배추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배추를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냐? 어머니 무슨 소태를 만들어놨네. 이게 김치야, 소금덩어리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은희가 작업하던 대야를 발로 찼습니다. 대야가 뒤집어지며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은희의 바지와 신발이 양념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 배추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망쳐놓고 다시 해?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희에게 꽂혔습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아까부터 하기 싫어서 대충 하더니 결국 시위하는 거야?
시위요? 제가 왜? 아니면 왜 이렇게 짜게 만들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신우이가 팔짱을 끼며 따졌습니다. 고모들도 합세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집안일 좀 시키면 바로 반항해. 우리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해도 한마디 불평 안 했는데 고모들이 혀를 차며 은희를 비난했습니다. 은희는 순식간에 1년 농사를 망친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변명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배추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모멸감에 얼굴이 붉어진 은희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붉은 양념과 섞였습니다. 평상에서 나문이 소란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 일이야? 아, 형부. 올케가 김치를 너무 짜게 만들어서 사촌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자들끼리 잔소리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런가. 나무는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촌들이 계속 술을 따라주며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신우이가 몰래 스마트폰으로 공경에 처한 은희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엎어진 김치와 무릎을 꿇고 있는 은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거 가족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신우이가 혼자 킬킬거리며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김장 대폭망 키읔키읔 올케 표정 압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은희는 양념이 묻은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어. 은희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서 은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 또 망치면 용서 안 해. 네, 어머니. 정말 조심스럽게 할게요. 은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조미료를 제대로 넣기 어려웠습니다. 열이 오르면서 시야가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고모들이 지켜보며 품평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 글쎄, 또 망치는 건 아닐까?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수하지. 그들의 시선이 은희를 짓눌렀습니다. 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작업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은희의 고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는 신우이가 다른 친척들과 은희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이없지 않아?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면서.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우리 어머니 속 터지실 것 같아. 그들의 수군거림이 은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희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 할당된 배추는 여전히 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의 손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터진 물집 사이로 고춧가루 양념이 파고들어 불에 대는 듯한 자결감이 몰려왔습니다.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었고 손등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아야. 은희가 작게 신음했지만 비명조차 지를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시야가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따뜻한 거실 안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은희야, 내일 아침에 친척들이 가져갈 거니까 밤새서라도 다 끝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은희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제대로 대답해. 죄송해요, 어머니. 다 끝내겠습니다. 은희가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저 사람 정말 웃기네. 맞아, 진짜 배꼽 빠지겠다. 거실 안의 웃음소리와 은희가 있는 어둠 속의 정적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은희가 현기증에 휘청거렸습니다. 양념 대야를 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안의 가족들은 TV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뭐지? 은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그저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평상에서 친척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촌들도 취기에 젖어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시가 소홀해지자 나문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술 기운이 조금 가셨습니다. 은희야, 어디 있어? 나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업등 아래 홀로 웅크리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구나. 나문이 다가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처량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희는 마치 버려진 강아지처럼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거리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문이 조심스럽게 은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한 얼굴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여기서 나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조금만 더 하면 돼. 은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나문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희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고무장갑 안에서 끈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 좀 보자. 나문이 고무장갑을 벗겨냈습니다. 그 순간 나문이 경악했습니다. 은희의 손은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피와 진물이 엉겨붙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여기저기 터진 상처에서 피가 스며나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갈라져서 살점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됐어? 나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 손이 너무 아파서 감각이 없어. 은희가 갈라진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나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아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진짜 미안해. 나문이 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친척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내를 방치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신우이가 과일을 깎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장면이 나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저렇게 나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병원 가야 해. 나문이 자신의 패딩을 벗어 떨고 있는
은희의 어깨에 덮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몸은 멈추지 않고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이 이렇게 됐는데. 나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은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지만 은희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김장 따위 집어쳐. 당신 몸이 더 소중해. 나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은희가 나문의 품에 안겨 겨우 지탱했습니다. 남편의 따뜻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실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문이 은희를 집 안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나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일단 아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김치국물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은희의 고통과 눈물이 스며든 자리였습니다. 나무는 은희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물수건으로 은희의 이마를 닦아주며 열을 식혀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문이 은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가 지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과 피로에 지쳐 곧 잠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나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는 은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TV 앞에 모여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 시어머니가 실패작이라며 내던진 김치 조각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문이 그중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왜? 나문이 즉시 뱉어냈습니다.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끔찍하게 짠맛이었습니다. 단순한 간 실수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소금을 들이부어야만 날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짤 수가. 은희 솜씨 문제가 아니네. 나문이 의문을 품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거실 벽면에 인터폰 모니터 옆에 붙어 있는 CCTV 작동 중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다. CCTV가 있었지. 나문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도둑 들까봐 마당 감시 잘해야 한다며 사비까지 들여 설치했던 그 CCTV였습니다. 24시간 녹화를 고집했던 시어머니의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꼼꼼하시니까 분명 다 찍혀 있을 거야. 나문이 다용도실로 들어가 녹화 장치를 찾았습니다. 복잡한 버튼들이 있었지만 차근차근 조작해서 김장이 한창이던 낮 시간대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모니터에 마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감기로 영상을 돌려 은희가 화장실에 간 시간대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 은희가 옷 갈아입으러 들어간 시간이니까. 그 순간 나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 신우이가 나타나 주위를 살피더니 창고에서 소금 포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나문이 화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신우이가 은희의 김치 양념통에 다가가더니 소금을 한 주먹 가득 쏟아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미친.
일부러 망친 거였어. 나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신우이가 뒤따라 나온 고모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킬킬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성공한 장난처럼 웃으며 춤까지 추었습니다. 다 짜고 친 거였구나. 은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나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의 모습은 더 이상 혈육이 아닌 악마의 형상으로 보였습니다. 나문이 스마트폰으로 모니터 화면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서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신우이가 소금을 붓는 장면과 고모들과 웃는 장면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해. 변명할 여지도 없을 거야. 나문이 파일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문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은희가 챙겨왔던 두툼한 황색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희가 왜 이걸 가져왔을까 했더니 봉투 안에는 은희가 지난 5년간 정리해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암 수술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입원비 영수증, 특실 사용료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모든 입금자 명에는 박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 모든 걸 은희가 몇 억이야 이게. 나문이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고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은희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시어머니의 치료비에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뭘 했지? 어머니 병원비 한 푼도 안 냈으면서. 나문이 영수증에서 신우이의 이름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희의 이름만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희 돈으로 치료받으면서 은희를 괴롭혔다고? 분노가 치솟았지만 나문은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문이 거실로 나가 장식장에 모셔진 거대한 갑오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안의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 항아리는 시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던 것이었습니다. 전통? 갑오? 다 헛소리지. 진짜 갑오는 이거야. 나문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황색 서류 봉투를 항아리 깊숙한 바닥에 집어넣었습니다. 은희의 희생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가짜 갑오 안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항아리가 깨지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야. 나문이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항아리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상되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가족들이 여전히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아, 형부 왔네. 올케는? 사촌이 나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어. 나문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과일을 깎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요즘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우리 어머니 젊을 때는 아파도 이랬는데. 맞아, 조금만 힘들면 바로 포기하려고 해. 고모가 거들며 혀를 찼습니다. 나문이 신우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소금을 붓던 그 뻔뻔한 얼굴을 내일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나약해. 옛날 며느리들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정말 아세요? 나문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고생? 김장 하루 하는 게 무슨 고생이야. 우리는 평생 했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시댁에서 일 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고모가 동조했습니다.
내일 아시게 될 거예요. 은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정말 이 집안에 기여했는지. 나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신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보면 다 알 거예요. 정말 충격받을 거예요. 나문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여보, 내일 모든 게 끝날 거야. 더 이상 이런 대우 받지 않아도 돼. 나문이 은희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나무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미완성된 김장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300포기의 배추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작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야, 손이. 괜찮아, 여보. 곧 다 끝나.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나문이 은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켰습니다. 곧 가족들이 일어나 아침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모든 진실을 폭로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심판의 날이다. 나무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깥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문이 야구 방망이가 놓인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 방망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해장국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고모들, 그리고 어젯밤 술을 마신 남자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어우, 속이 쓰리다.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마셨나 봐. 작은아버지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해장국 많이 드세요. 제가 진하게 끓였어요. 시어머니가 국자로 국물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거대한 갑오 항아리를 힘겹게 들고 있었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식탁 바로 옆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숟가락질하던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문에게 쏠렸습니다. 나문아, 그게 뭐야? 사촌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신주단지를 꺼내와? 귀한 걸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 조상님들이 노하실라. 어서 제자리에 갖다 놔. 고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무는 대꾸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은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고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여보야, 괜찮아? 나문이 은희를 의자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응, 조금 나아졌어. 은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문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김장이 왜 짜게 됐는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탁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시누이가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뭔 소리야? 은희가 솜씨가 없어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 처가 간도 제대로 못 맞춰서 그런 건데 왜 아침부터 따지고 그래? 그러게 말이야. 남자가 부엌일에 왜 끼어들어? 고모들이 거들며 나문을 비난했습니다. 나문은 말없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거실의 대형 TV와 미러링으로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가족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신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훈이 어젯밤 확보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마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소금 포대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게... 작은아버지가 화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신우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은희의 양념통에 소금을 한 주먹 가득 쏟아붓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고모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춤을 추듯 웃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경악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은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분위기 좀 띄우려고 장난친 거야. 그냥 재미로. 신우이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재미로? 장난으로? 남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그냥 너무 진지하게 하길래 좀 웃기게 해보려고. 신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딸을 감쌌습니다. 가족끼리 장난 좀 칠 수 있지. 남자가 속 좁게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굴어? 맞아. 그냥 장난인데 뭘 그렇게. 고모들도 신우이를 두둔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남훈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난? 이게 당신들한테는 장난이야? 남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아내는 손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고생했는데 그게 당신들한테는 재미있는 장난거리야? 남훈아, 진정해.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남훈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5시간 동안 얼음물에 손 담그고 일하는데 소금 테러까지 당해야 했어. 남훈이 고함을 지르며 야구 방망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여보, 안 돼. 은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부, 진정하세요. 사촌들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훈의 풀스윙과 함께 방망이가 항아리의 몸통을 강타했습니다. 쨍그랑 굉음과 함께 50년 된 온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아, 조상님의 신주단지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신우이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남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망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전통? 가보? 그딴 거 이제 없어. 남훈이 선언했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자 깨진 항아리 파편 사이로 어젯밤 남훈이 넣어둔 황색 서류 봉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작은아버지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진 항아리 파편 속에 덩그러니 놓인 낯선 황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웬 쓰레기를 신주단지에 넣어놨어?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남훈은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 대신 봉투를 집어들어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탈탈 털자 봉투 안에서 수십 장의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거실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그것들은 지난 5년간의 병원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수증? 고모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남훈이 바닥에 떨어진 입금 내역서 하나를 집어들어 신우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입금자명에 선명하게 찍힌 박은이라는 이름을 확인시켰습니다. 누나, 어머니 병원비 보태라고 내가 준 돈으로 명품 가방 샀지?
남훈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병원비 누가 낸 줄 알아? 다 은희가 냈어. 신우이가 영수증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야? 시어머니가 영수증들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값이 며느리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항암 치료비 1,500만 원, 입원비 800만 원. 고모가 영수증을 읽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돈으로 수술받고 특실 쓰면서 자식들이 효도한 줄 알고 은희 무시하셨죠? 남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게 진짜야? 작은아버지가 총액을 계산하며 경악했습니다. 고모들은 영수증에 찍힌 수억 원대 총액을 확인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은희를 돈 밝히는 며느리라고 뒷담화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5년 동안 이 모든 걸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희는 남편이 자신의 희생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었다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신우이는 자신이 은희를 괴롭힐 때 은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시어머니가 부서진 항아리 조각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던 가문의 체면이 사실은 며느리의 헌신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온 건 고작 소금 테러와 조롱뿐이네요. 남훈이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우던 가족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비겁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은희의 서러운 통곡 소리만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훈은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밟고 지나가 은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어. 파괴된 항아리와 흩날리는 영수증, 그리고 무너진 가족들의 모습은 잘못된 전통이 종말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사이 남훈은 주저앉아 우는 은희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훈은 옷가지들을 여행 가방에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뒤집어 놨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야? 은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 남훈이 단호하게 대답하며 짐을 계속 챙겼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훈아, 그래도 김장은 마무리해야지. 친척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김장이 지금 중요해요? 300포기가 뭐 그리 중요해요? 남훈이 문을 열고 나오며 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래도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친척들? 그 사람들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며느리 괴롭히느라 김장 못했다고. 남훈이 일갈했습니다. 부끄러움은 당신들 몫이죠.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이랑 끝입니다. 신우이가 다급하게 다가와 은희의 팔을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옳게,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잠깐 돌았나 봐. 가지마. 나도 너무 충격이어서. 정말 몰랐어. 올케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신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남훈이 신우이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내 아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은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니까. 형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사촌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5시간 동안 고생하는 사람한테 소금 테러를 해? 나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고모들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어, 나문아. 몰랐다고요? 은희가 고생하는 걸 보고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품평이나 하면서 나문이 고모들을 향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세요. 번호 다 바꿀 겁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모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못을 모르세요? 은희 혼자 죽어라 일하게 놔두고 구경만 하신 게 잘못 아니에요? 은희가 퉁퉁 부은 눈으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 돈으로 수술 받으시고 건강해지셔서. 은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해요? 5년 동안 병원비 대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은희의 목소리에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밤낮 일해서 번 돈 다 어머니 치료비로 썼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조롱뿐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서자 마당에는 여전히 버무려지지 않은 300포기의 절인 배추가 파리대에 둘러싸인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받치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진눈깨비에 젖어 시들어버린 배추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 배추들은 어쩌죠? 은희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소금 테러나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문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온 나문은 은희의 상처투성이 손을 소중히 잡고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안전벨트를 직접 메어주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서. 그리고 고마워. 나문이 은희의 손을 잡은 채 진심을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셀을 밟아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골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의 시댁은 점점 작아져 점이 되었습니다. 차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나무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은희의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은희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실감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겨진 시댁 거실에서는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소금을 왜 뿌려서 이 사단을 만드냐?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고모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고요. 신우이가 울면서 반박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냥 장난인 줄 알았지. 어쨌든 이제 어떡해요? 은희 없으면 병원비는 누가 내요? 신우이가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희가 없으면 앞으로 병원비를 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고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괜히 장난쳤다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댔는지. 서로를 탓하는 고성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당에는 300포기의 배추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장은 누가 해? 글쎄, 은희 없으면 누가 하겠어. 300포기를 어떻게 다 처리해. 그들의 전통은 그렇게 추잡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지만 맞잡은 두 손을 통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은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우리가 주인공인 삶을 살자. 나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은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정말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은희가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10년 동안 쌓인 모든 고통이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돌아볼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시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서울 아파트에는 평온하지만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지난 사건의 여운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나무는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산더미 같은 배추망 대신 속이 노랗게 꽉 찬 알배기 배추 딱 10포기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둘이 먹기 충분하겠지. 나문이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나무는 배추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김장하자. 딱 우리 둘 먹을 만큼만. 당신은 식탁에 앉아서 감동만 해. 은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김장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두려움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끼리만? 응, 우리끼리만.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안 돼. 당신 손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문이 서툰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유튜브 레시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만들기.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지? 나문이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희는 식탁 의자에 편안히 앉아 나문의 어설픈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평화로운 김장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마늘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얼마나? 한 스푼 더. 은희가 훈수를 두었습니다. 나문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느라 온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즐거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과거의 300포기 전쟁터와 달리 따뜻한 조명 아래 재즈 음악이 흐르는 부엌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여보, 맛 좀 봐줘. 나문이 갓 버무린 김치에 수육 한 점을 얹어 은희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은희가 10년 만에 가장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을 본 나문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치가 완성되자 나무는 택배 상자를 열어 모던한 디자인의 작고 예쁜 옹기 항아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의 새로운 가보야. 나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엔 억압이나 희생 대신 우리 둘의 행복만 담자. 나문의 말에 은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새 항아리에 소중하게 김치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으며 둘만의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가 우리의 진짜 가보네요. 맞아. 50년 된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진짜 가보. 거실 창밖에는 첫눈이 한방눈처럼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며 과거의 상처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눈이 와요. 은희가 창문으로 달려가며 기뻐했습니다. 첫눈이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아. 나문이 은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따뜻하게 돌아가는 거실 바닥에 상을 펴고 두 사람은 갓 담근 김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평화로워요. 은희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이럴 거야. 평화롭고 행복하게. 나문희 막걸리 잔을 꺼내 따랐습니다. 뭘로 건배할까? 진정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아. 진정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남훈과 은희가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겼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은희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니까 더 맛있는 거야. 300포기보다 10포기가 훨씬 좋네요. 당연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눈은 더욱 굵어져 창문을 두드리며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내년 겨울에도 우리끼리 김장해요. 그럼 매년 우리끼리 하자. 평생? 좋아요. 평생? 은희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남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여보, 응?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됐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앞으로 우리가 만들 추억들이 더 중요해. 은희가 남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바닥에는 따뜻한 온돌이 올라오고 식탁 한쪽에는 작지만 단단한 새 항아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담근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첫눈은 계속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처럼 말입니다. 은희가 새 항아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항아리에는 좋은 기운만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우리의 사랑으로 만든 거니까. 남훈이 은희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저녁 식사 장면에서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지며 식탁 한쪽에 놓인 작고 단단한 새 항아리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새로운 전통의 시작을 상징하며 이야기는 따뜻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짓밟히기도 합니다. 은희가 5년간 묵묵히 감당했던 희생과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은희와 남훈이 만든 작은 항아리처럼 크기는 작을지라도 진심이 담긴 것이야말로 진짜 가보가 아닐까요? 모든 분들께서도 억압과 희생이 아닌 따뜻한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다는 한 줄 댓글로 마음 나눠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